야구에 참견 2023 오늘의 주제는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더 신인왕입니다. 원볼로 스트라이크에서 2구 맞기들 1번 타자 유지현. 금년 신인왕입니다. 신인왕이라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분. 몇 년도죠? 아, 너무 오래됐어요. 94년. 네. 40년 됐어요. LG 트윈스가 마지막 우승한 거죠. 너무 오래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그 신바람 3인방 맞죠? 사실은 뭐 신인 3인방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네네. 엔트리 등록은 사실은 신인 5인방이었어요. 그랬나요? 네. 뭐 10승 투수했던 이념표가 있었고요. 또 전인 그 롯데 감독이었던 허문회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세 명이 좀 너무 집중 조명되다 보니까 또 신인 3인방이라고 좀 표현이 됐죠. 그 당시에도 신인 선수들이 꽤 많이 등록이 됐었나요? 그러니까 좀 되게 예외적인 해였어요. 이강환 감독님께서 좀 용감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개막전에 9번을 쳤거든요. 근데 첫날 개막전에 안타를 못 쳤어요. 근데 2차전부터 저를 믿고 1번 타자를 시키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제가 이제 감독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감독이었다면 과연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강한 감독님이 굉장히 용감하셨겠다 이런 표현을 좀 쓰죠. 그리고 이제 제가 1번 타자였고 그다음에 2번 타자가 고졸신이었던 김재현. 그다음에 3번 타자가 또 신인 서영빈이에요. 와, 1, 2, 3번을 예, 1, 2, 3번이 신인에 이제 베테랑이지 이제 한대하 선배가 이제 4 이제 뭐 노찬혁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과연 저였다면 했을까? 아니 그 누구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겠네요. 쉽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게 신바람 3인방의 출발점이었고 우승의 어떤 출발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뭐 감독님의 선택이 좀 옳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일단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긴 했지만 뭐 일단은 근데 저희 신인 때 같은 경우는 잘 몰랐어요. 프로야구 들어와서 뭘 어떻게 될지 사실 몰랐는데 그냥 선배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뭐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좋게 플레이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좀 믿고 맡겨주시는 어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선배들이 우리를 좀 좋게 또 잘 할 수 있게 밑에서 이렇게 도와준 부분 그다음에 또 팬들께서 너무 많이 좋아하셨어요 저희를 그리고 정말로 아마추어 때 느끼지 못했던 이런 응원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큰 힘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인 3인방이 또 외모도 사실 좋았죠. 저 빼고. 서영빈 우리 이제 서영빈 코치님 잘생겼죠. 김재현 선수도 아주 잘생겼죠. 그다음에 꾀돌이, 귀엽죠. 꾀돌이. 귀엽죠. 저 귀여운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귀엽죠. 귀여운 사진. 네. 지금 사진 말고 옛날 사진. 네. 그러니까 인기가 없을 수가 없었어요. 야구도 잘하고 네네. 야구도 출전하다 보니까 박용택 위원도 신인 때 아주 좋았었잖아요. 신인 2002년이죠? 2002년. 2002년. 예. 네. 그 당시 신인왕 경쟁도 치열했었죠. 저도 이제 활약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럼요. 친구 중 조용준 투수가 현대에서 구원왕을 합니다. 네. 조용준 대단했었죠. 네, 신인인데 맞아요. 구원왕을 했고 평균 자책점이 1점대였어요. 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세이브는 2위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구원승까지 포함해서 세이브 포인트로 이제 구원왕을 맞아요. 줬을 때라 맞아요. 그때 이제 구원왕이 조용준. 그다음에 김진우 선수가 또 고졸 신인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졸 신인으로 11승에 탈삼진 왕이었어요. 와. 네. 그러니까 126경기를 할 때인데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188이닝인가를 맞습니다. 던졌거든요. 정확합니다. 188이닝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투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치열하진 않았고 그냥 뭐 괜찮은 성적을 냈지만 그러니까 해를 잘못 만났다. 뭐 이렇게 맞아요. 볼 수 있는. LG 트윈스가 그해 우승을 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완전 달라졌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나고 나서 MVP와 신인왕을 맞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다 끝나고 투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현대를 이기고 조용준의 현대를 이기고 올라갔고 그다음에 기아의 김진우를 이기고 올라갔고 맞아요. 사실은 LG가 우승을 했다면 또 달라졌겠죠. 뭐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 수 있죠. 제가 그 당시 주장이었는데요. 그러셨어요? 저는 지금 기억이 좀 별로 없는데 역시 신인 때라 그냥 기억이 되고 있는. 자기 기록 아까 저는 기억이 좀 없어요. 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득표를 보니까 조용준 선수가 61표로 62.9%, 김진호 선수가 21표 61.6%, 박용택 선수가 15표. 15표 중에 한 표 있나요? 기자 되기 전입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의 신인 시절 이렇게 해봤는데 신인왕에 대한 얘기 오늘 그리고 또 올 시즌 각광을 받고 있는 신인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신인왕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예, 특히 이제
팀별로 신인왕 배출 횟수를 알아봤더니요. 예. 감독님 LG 트윈스가 몇 명 정도 나올 꽤 되지 않나요? 대본을 봤거든요. 대본 선배이거든요. 그 김건우 선수 기억하시죠? 네. 김건우, 이용철, 김동수 그리고 유지영 감독님 그리고 이병규, 정우영 선수까지 6명입니다. 오, 맞네요. 그런데 7명인 팀이 한 팀 있어요. 오. 화수분야로 불렸던 두산 베어스가 7명으로 역대 최다 신인왕 배출팀이었습니다. 아하, 예. SSG가 한 명인데 요거는 이제 전신이 SK 시절에 그렇죠. 이승호 선수가 한 명 그렇죠. 있었죠. 예, 예. 쌍방울, SSG, 이제 전신 SK 그리고 롯데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신생 구단을 제외한다면은 롯데 한 명, 기아 2명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것 그러네요. 같은데 사실은 롯데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됐죠. 그러니까 또 슬픈 얘기인데요. 가장 오래된 구단이 롯데자이언츠인데요. 예. 1992년에 염종석 투수가 마지막입니다. 92년도요? 네,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2021년에 이일희 선수가 수상했지만 기아 타이거즈가 그 전에 1985년에 이순철 선수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어쨌든 오래됐네요. 기아 타이거즈는 2021년 이일희 선수가 그 기록을 깼지만 롯데자이언츠는 1992년이니까 유지영 감독님이 수상하기도 2년 전에 염종석 선수가 받고 지금까지 야. 슈퍼루키, 슈퍼새내기가 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약간은 조금 슬픈 얘기네요. 너무 슬프죠. 기아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 의외로 신인왕이 없었네. 그러니까 이순철 선수 이후로 30몇 년을 맞아요. 만에 받은 거니까 그거는 왜 그럴까요? 너무 좋은 선수들이 그동안 많아서인가요? 아니 신인 선수가 좀 끼어들기 힘든 어떤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최근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전 뭐 80년대 진짜 이제 혜태 왕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어떤 신인 선수가 들어가서 뭐 좀 내 자리를 잡는다? 그렇죠.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워낙 탄탄한 주전 맞아요. 선수들이 확보했었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성적을 내는 팀이었었고. 네. 그 아까 이 롯데도 좀 신인왕 선수가 나온 지 오래됐고 한화 같은 경우도 2006년도 류현진이 가장 최근이니까 여기도 사실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제가 약간 좀 궁금했던 거는 롯데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최근 성적이 사실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위권을 했다는 거는 상위 픽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기회가 되는데 상위 픽을 많이 가져갔는데 왜 좋은 선수가 이렇게 신인 선수가 안 나왔지? 약간 그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육성의 문제라고 이걸 지켜지기는 약간 좀 억지가 있을까요? 뭐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또 하나 더 보는 게 팀이 좀 하위권에 있을수록 감독이 일단 자주 바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떨어져요. 육성을 하는데 지속성이 떨어지고 또 그런 부분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코칭 스텝이 새롭게 구성이 되면 좀 가능성 있는 선수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나친 관심이 좀 부담으로 올 수도 있고 너무 좀 쉽게 해서 이런 얘기 있어요. 너무 손을 많이 댄다. 너무 네, 너무 손을 많이 대고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 좀 걸림돌이 걸린다. 뭐 이런 또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작년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가 어떤 화수분 야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열매론이라고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두산 쪽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좋은 선수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성적도 잘 나고 좋은 선수도 계속 그렇죠. 나온다는 것 자체는 선순환 구조가 된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뭐 성적이 좀 안 난다? 그럼 결국에는 어떤 빈 곳들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신인 선수들이 와가지고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어떤 성적이 나는 팀들은 이제 탄탄한 어떤 라인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2군에서 예를 들어 퓨처스에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익어가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나서 어떤 기회가 딱 왔을 때는 이미 이제 1군에서도 뭐 어느 누구랑도 붙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잘 돼 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선순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인급이지만은 충분히 준비가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1군 선수와 싸워도 충분한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가 많이 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과연 그렇다면 신인왕 중에 어떤 포지션이 가장 많았을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투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투수가 가장 많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불펜 투수가 많았다는 점이 불펜 투수가 많아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요. 오. 야수 그런가요? 중에서는 외야수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안방마님 포수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포수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신인 이게 포수 쉽지 않죠. 포수가 맞아요. 진짜 쉽지 않은 게 제가 모팀 스카우트 팀장께서는 포수는 300경기를 해봐야 이게 그렇죠. 프로 적응이 된다라고 하실 정도로 안방마님이 신인왕을 타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LG 트윈스 김동수 포수가 그렇죠. 정말 대단한 포수였다. 그런 점도 저는 느꼈습니다. 역대 신인왕 탄 3명의 포수가 90년 김동수, 99년 홍상은, 10년도에 양의지. 네. 다들 탈만하네. 한가닥했던 그런 탈만하네 그런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불펜 투수가 많은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불펜 투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딱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지 선발 투수로서 신인 선수가 기회를 잡기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투수랑 외야수가 많은 거는 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선 선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다른 포지션보다는 좀 많죠. 다른 포지션보다는 많다. 예, 뭐 외야수라면은 사실 뭐 어디 한 포지션보다는 좌익수든 우익수든 그렇죠. 중견수든 그렇죠. 어느 정도 타격이 된다 그러면 어떤 내 자리가 좀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투수들도 마찬가지로 우선 공이 좋고 빨리 쓰고 싶으면 뭐 선발을 쓸까 불펜을 쓸까 좀 어느 정도 이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엔트리에 좀 숫자가 좀 많다는 다양하게 쓸 수가 예, 있죠. 다양하게. 예. 그런 면에서 불펜이 좀 더 기회를 잡기 편하고 쉽고 성적이 좀 나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펜 투수도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올 시즌 신인 선수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올 시즌 신인 선수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작이 된 것은 시즌 개막전 엔트리에 무려 14명의 선수, 14명의 신인 선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요? 2015년 이후에 2021년까지 10명이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올해만 두 자릿수 선수 10명 이상이 등록됐지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이렇게 많은 수가 등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인 선수들이 그것도 개막 엔트리에 이렇게 많이 등록됐다는 것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겠죠.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기존 선수들에 대한 어떤 좀 아쉬움 혹은 육성의 그 아마추어 야구 육성에 좀 변화가 있나?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프로야구에 좀 갈증이 있잖아요. 좀 세대 교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세대 있잖아요. 교체. 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신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우선 투수 쪽만 봤을 때는 세심한 부분들은 우선 두 번째로 치고 결국엔 아주 강한 구위를 던질 수 있는 메커니즘은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선수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좀 세심한 부분들이 다듬어지다 보면은 저는 올 시즌 고졸 신인 투수들 중에 진짜 한 2, 3년 안에 팀의 진짜 에이스급 선수들 꽤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올 시즌 드래프트에 나오는 선수 가운데도 역시 강한 공을 던지는 선수가 맞아요. 굉장히 많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아마야구에서도 어떤 약간의 좀 뭔가 좀 변화가 교육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WBC 이후에 너무 이제 맞아요. 좀 뭐 150kg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네,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했는데 그냥 실제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조금만 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WBC를 보고 일본 선수들이 너무 빠른 공을 던지기 때문에 너무 부러웠잖아요. 네, 네. 부럽죠 사실은. 근데 저희들도 조금 다듬으면 굉장히 150km 이상을 던지는 수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죠. 보편화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시즌 14명의 선수뿐만이 아니라 올 시즌 신인 선수 그리고 중고 신인이긴 하지만 신인 왕 조건을 갖고 있는 선수 가운데 우리 해설위원님들 그리고 김도환 기자에게 1, 2, 3위 좀 매겨달라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는 11점을 받은 기아 타이거즈 윤영철 투수였습니다. 오. 나지완 위원, 장성호 위원 그리고 유지현 위원이 윤영철 선수에게 점수를 줬습니다. 저희가 첫 그 해설위원들께 이 질문을 드린 시점은 지난 토요일이었었죠. 네네. 유영철 선수가 첫 등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 등판 이후에 몇 분들이 좀 바꾸셨어요, 사실은. 아니, 박우 대표는 바꾸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사실 윤영철 선수를 지난해 내년 시즌 가장 유력한 기대되는 신형 후보다 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쓰리볼에서도 슬라이더를 던져요. 아, 쓰리볼에서도요? 그리고 바깥쪽만 던지는 게 아니고 바깥쪽 몸쪽을 가지고 놀아요. 네. 이제 내가 조금 타이밍이 늦다 또는 바깥쪽만 보는 것 같다 싶으면 몸쪽에다 또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더라고요. 이야, 레전드 타자가 평가한 윤영철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어떤 기대,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사실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사실 저는 이제 여러 번 쳐봤잖아요. 아, 예. 그때만 하더라도 스피드가 한 145km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야 이제 워낙 이제 젊고 이제 어린 친구기 때문에 이게 한 해 한 해가 또 다르고 또 프로에 가서 어떤 체계적인 그 몇 개월 사이에 분명히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기 운영이나 뭐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안정적인 부분들 그거는 뭐 충분히 흐트러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요. 그렇죠. 근데 올 시즌 이제 첫 등판 했잖아요. 네. 아 구속이 좀 너무 안 나오는 거 안 아닌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윤영철 선수가 공 던진 모습을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사실 1회 되게 고전했어요. 네. 뭐 이용규 선수 한 2점 힘들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그리고 웃더라고요. 네. 웃더라고요. 그게 가장 화제가 됐었어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강판당하고 내려오는데 아주 활짝 웃었죠. 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 어떻게 1회 용규놀이를 당했을 그러니까요. 때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용규놀이를 깜짝 당하면 놀랐어요. 보통 투수들이 저희가 원샷 잡으면은 좀 당황하거나 좀 시뻘개지잖아요. 짜증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미소를 짓는 장면. 깜짝 아마 놀랐습니다. 이용규 선수도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고등학교가 충암고등학교라고 그래요. 아, 중앙고등학교. 아, 맞네요. 약간 충암고등학교 출신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평균에서 좀 벗어나 있죠. 평균에서.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1회에 5점 대량 실점을 했지만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용규 선수, 임병욱 선수를 모두 삼진으로 잡은 장면은 그렇죠. 발전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거든요. 워낙 뭐 고등학교에서는 뛰어난 모든 면이 다 뛰어난 특히 윤영철은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가장 여유 있는 선수고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프로 들어와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다 보면 분명히 더 좋아하실 것이다. 스피드, 아하. 변화구의 어떤 구정 가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봤고요. 또 앞으로도 저는 이거 같아요. 김종국 감독이 얼마만큼 신뢰를 가지고 기회를 줄 것이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된다면 저는 좋은 경기력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아까 박용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구속이 생각보다 나오질 않아서 야,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 좀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사실 너무 많이 던지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 가을에 이제 입단하고 나서부터 뭐 상당 기간 동안 아마 공을 안 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시즌을 지나다 보면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79이닝 던졌네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네, 많이 던졌네요. 너무 많이 던지게 많이. 근데 아직 뭐 첫 경기 치른 것이고 이제 신인 선수가 첫 경기 치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마 좀 더 어제 경기 지난 토요일 경기를 바탕으로 좀 더 경험이 쌓이면 아마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KBSN 해설위원이 뽑은 신인왕 후보 유력한 신인왕 후보 3위는 윤영철 선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2위 어떤 선수지 김도환 기자가 발표해 주시죠. 네, 올해 신인 2위는 SSG 랜더스의 송영진 투수였습니다. 오. 윤희상 위원, 김태균 위원, 유희관 위원 그리고 박용택 위원도 뽑아주셨습니다. 태균이 사실은 바꿨죠. 그렇죠. 네. 송영진 선수 그 등판하고 던지는 모습 보자마자 연락 와서 자기 바꾸겠다고. 네. 아니 실제로 제가 그날 이제 알럽 베이스볼 하는 날이었는데 1회 투구를 딱 보면서 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그랬던 점이 우선 뭐 패스볼의 구위도 좋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슬라이더가 가장 좋은 투수예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슬라이더를 가장 이제 자신 있게 던졌던 구종인데 실제로 그 슬라이더를 카운트도 잡고 유리한 카운트에서도 쓰고 그리고 또 좌타자를 상대로도 슬라이더를 잘 쓰고 또 그게 또 좋은 효과를 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조금 뭐 사사고들이 좀 있긴 했지만 결국 데뷔 첫 선발이었죠. 네. 맞아요. 데뷔 첫 선발을 5이닝을 무피안타. 네, 무실점으로. 맞아요. 김강현 선수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신인 선수로는 첫 선발승이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어떤 마운드에서의 움직이는 모습들 있잖아요. 네, 피칭하는 모습들, 볼넷 주고 나서의 어떤 모습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얘기 요새 많이 쓰잖아요. 인생 2회차 이런 얘기. 네. 윤영철 선수 가장 장점 중에 하나인데 송영진 선수 또한 그런 약간 여유가 있더라고요. 야, 요즘 젊은 선수들은 네. 뭐 마운드에서도 뭐 신인 선수답지 않은 그런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똑같은 느낌을 좀 받았는데 네. 저도
뭐 현역 갔다 온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요. 아 이렇게 당돌할 수 있을까? 네, 네, 예,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운드에서 싸울 줄 아는 파이터 기질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전화 취재를 작년에 좀 했을 때 그 모 스카우트 분께서 네. 그립을 보고 싶다. 송영진 선수, 그립? 예,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생들 그립은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스카우트 파트에서 회의를 했는데 볼 끝이 소위 말하는 조금 좀 지저분하더라. 그러니까 윤영철 선수가 좀 깨끗한 게 약간 좀 있다면 송영진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볼 끝에 무브먼트가 지저분해서 그립이 궁금해서 그것을 관찰했다라는 스카우트 분이 2분이나 계셨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볼 끝이 송영진 선수의 최대 장점이 아닐까. 그 테일링에 대한 얘기를 전화로 길게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송영진 선수가 1라운더가 아닙니다. 네, 2라운드. 그렇죠. 2라운더입니다. 근데 지난 시즌 드래프트 지난 이제 23 그 드래프트 끝나고 나서 이제 각 팀들별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가장 잘 알짜를 뽑은 팀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SSG 랜더스 굉장히 얘기 많이 했습니다. 1차 이로운 2차 송영진 뽑았으면은 SSG는 굉장히 잘 뽑은 거다. 이 송영진은 2차로 갈 선수가 아닌데 2차에서 데리고 갔던 거는 굉장히 잘 뽑았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표본이 워낙 적긴 하지만 지금 그렇죠. 3경기 나왔거든요. 음. 37타수 1안타예요. 오. 네, 37타수 1안타. 이거는 어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네. 우연은 아니다. 분명히 우연은 아니다. 야, 이 송영진 선수도 앞으로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네. 같고 팬 여러분께서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어떤 선수일지 발표를 하겠는데 이건 좀 시시한데요? 뭐 너무 예상이 좀 잘 돼가지고 100%였죠? 어떤 선수죠? 와, 이게 특이한 게요. 만장일치로 40점을 획득한 하나이글스 문동주 투수입니다. 너무 좀 만장일치입니다. 너무 뻔한 건가요? 네. 예, 너무 문동주 뻔해요. 선수. 예. 만장일치로 뽑은 신인왕 문동주 선수 기록을 남겼죠. 네, 수요일 날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인데요. KBO 국내 선수 최초로 160km를 돌파해서 뭐 포털 사이트를 완전히 장식했고요. 기존 LG의 리즈 선수가 160 이상을 기록했지만 국내 선수로는 최초고요. 이전의 기록은 또 롯데 팬들한테 아픈 이름인데 최대성 선수가 그렇죠. 158.7km 그리고 안우진 선수가 지난 시즌에 158.4km였는데요. 저희 기자들도 사실 워낙 이런 건 기사 쓰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를 이끌어갈 내일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이름은 없지만 저는 예전에 이제 엄정욱 선수라고 또 있는데 맞아요. 엄정욱 선수도 이런 좀 기록으로 유명했던 그런 선수. 그 저희 해설위원들이 이제 만장일치로 신인왕 가장 유력한 선수로 뽑아주셨는데 실제 신인왕에서 만장일치 받은 선수가 있죠. 박재용 선수가 만장일치 신인왕이었습니다. 그때 만장일치였나요? 만장일치였어요. 네. 30, 30을 했으니까요. 그럼요. 네. 충분했죠. 네, 충분했죠. 근데 지금 이 페이스라면 문동주도 실제 신인왕 투표에서 뭐 그에 못지않은 지지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뭐 시즌이 많은데 제가 또 너무 설레발었더라고요. 아이고. 문제는 이거죠. 변수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변수가 있어요? 부상이잖아요. 네, 문제는 부상이고 아마도 하나 이것은 작년 시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시즌에 굉장히 단단하게 건강을 다졌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분명히 기회를 줄 거예요. 선발 투수가 1년에 30번 정도 올라가거든요. 또 30번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그런 이닝이나 5일 로테이션을 안 해봤을 때 맞아요. 그 회복 속도, 등판 이후에 회복 속도를 얼마큼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작년에 어떤 김강현처럼 뭐 한 달 정도 좀 쉬거나 한 턴을 빼주거나 어떤 이런 계획적으로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하나이글스가 이끌어갈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올 시즌 하나이글스는 문동주 선수의 이닝도 또 올 시즌도 또한 뭐 관리를 제한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자격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또 신인왕에 대한 그렇죠. 이닝수를 이닝수를 되니까. 채워야 되니까. 한번 근데 팀 입장에서는 문동주 선수 정도의 어떤 선발 투수에게 물론 팀이 여유가 있고 성적이 아주 뭐 여유 있는 성적이 나오고 그러면은 충분히 휴식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 5강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연 문동주에게 휴식을 줄 수 있을까? 가야죠. 그래도 가야 된다. 가야죠. 아니, 선수로 그냥 문동주로 가야 된다. 아니요. 그래도 휴식 줘야 된다? 게임을 가야죠. 게임 가야 네, 된다. 게임을 가야 되는데 단 정말로 트레이닝 파트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정말로 그냥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트레이닝 파트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조금 더 이닝을 끌고 가도 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스톱을 해야 되냐 이거는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 이글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만 한국 야구의 미래이기도 맞아요. 그럼요. 네. 문동주의 미래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애리조나 가셔서 또 잘 또 보시지 않았어요? 네. 저는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잘 못 봤어요. 제가 이제 문동주 선수에게 빠진 이유 중에 또 결정적인 거는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이 자세,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좋고요. 21살 잡지 않게. 아니, 전혀 아니에요. 이거 또 인생 2회차예요. 네. 일단 목표를 이렇게 크게 잡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계속 밑에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분명 5등 싸움을 하다 보면 가을 야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등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가을 야구를 하고 싶다는 뜻이고 뭐 저희가 더 높은 순위를 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일단 가을 야구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인 목표인 것 같아가지고 더 그렇게 5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하는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고 실제로 또 선수들한테 또는 코칭 스태프한테 물어봐도 그러니까 뭐 어떤 요만큼의 좀 흠잡을 만한 얘기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03년생인데 제 딸이 07년생. 그 4살 차이. 이 얘기가 나올 줄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진짜. 그냥 속으로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 정도만요? 아니 근데 이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 게 아빠들 입장에서 만약에 내 딸이랑 이 친구는 내 사위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정도라면 이거는 네. 극찬인 거죠, 맞아요. 사실은. 네. 내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올 뭐 정도로 이종범 극찬이죠. 고우석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제2의 뭐 이렇게 나오는. 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지금 상황에서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는 문동주는 좀 요거는만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젊은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씩씩해야 됩니다. 씩씩하다. 네. 피해가는 거 없이 씩씩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팀이 지금 뭐 하나이글스가 뭐 많은 승수를 지금 올리고 있지 못하지만 어떤 그런 거의 결과를 떠나서 마운드에서 본인이 해야 될 어떤 역할을 충분히 끝까지 후회 없이 하고 내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전화 취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 문동주 선수가 본격적으로 변화구 수업을 쌓았던 게 고2 이후라고 해서 변화구의 완성도는 아직까지 좀 숙제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이 기록 세운 날에요. 그 문동주 선수가 160 이상을 찍었지만 그래도 2타점을 내주면서 경기에서 또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거든요. 결국은 이날도 보면 변화구 완성도 면에서는 좀 숙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가 지금 150 이상, 155 이상을 던져도 패스트볼에 대한 지금 헛스윙률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타자들의 성장 속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지금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패스트볼은 강력하지만 변화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 이 작업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BSN 해설위원이 뽑은 신인왕 유력한 선수 3명의 선수를 만나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해설위원들이 어떤 선수에게 1위를 줬고 2위를 줬고 3위를 줬는지 이제 결과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말씀을 드린 대로 8분 모두 문동주 선수를 1위로 줬고 2, 3위는 굉장히 혼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박용택 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송영진, 3위를 김민석을 줬네요. 우선 휘문고등학교 출신의 우투자타. 그리고 사실 이제 에버리지가 상당히 높은 이제 그런 타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이제 휘문고등학교죠. 이제 제 후배인데 솔직히 조금 반신반의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타격의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선수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내야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야에서 어떤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타석에서 투수와 싸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롯데자이언츠가 뭐 수많은 어떤 투수들을 다 제쳐두고 그렇죠. 맞아요. 3라운드에 김민석을 뽑은 거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침착해요. 네. 그리고 이제 김민석 선수 제가 좀 놀라웠던 게 아까 계속 이제 빠른 볼에 대한 어떤 컨택 비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특히나 이제 빠른 공과 슬라이더 계통의 컨택 비율은 95%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헛스윙을 하질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뭐 스플린터나 또는 이제 가끔 커브들에 조금은 이제 헛스윙은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어떤 컨택에 대한 능력들 사실 요거는 완벽하지 않은 메커니즘에서 좋은 컨택이 나온다?
이건 타고나는 거거든요. 타고난 게 있다. 네. 아하. 박영택 의원이 휴먼고등학교 나왔잖아요. 네. 김민석이 휴먼고등학교 나왔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네네. 아니고 지금 휴먼고등학교 감독인 오태근 뭐 프로에서 LG에서 선수생을 했던 오태근 감독이 지금 있는데 오태근 감독이 박민우, 이정우, 김민석 세 명을 다 코치 때부터 다 맞아요. 이렇게 연관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 기준,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세 명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뛰어난 타자는 김민석이다. 김민석이다. 그 세 명과 비교를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그냥 그 당시 레벨에 봤을 때 그만큼 김민석의 가능성이 정말 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 믿고 쓰는 휘문고 우투자타의 조상님인 박영택 위원이 후배 김민석 선수에 대해서 네. 아주 좋은 평가를. 아니, 목요라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목요라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충암고 강효정이 큰일 났네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서로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김민석 선수를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문동주 선수가 40점 만점 나왔고 2, 3, 4위 선수가 점수차가 한 점씩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저희 해설위원들이 뽑은 점수가 한 점씩밖에 나질 않았는데 송영진 선수가 12점, 윤영철 11점 그리고 김민석이 4등이었어요. 네네. 그만큼 김민석도 많은 그 해설위원들이 높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강효정 선수 그다음에 강효정이죠? 강효정 선수 얘기를 해요. 강효정 선수가 아니 지금 성적도 좋아요. 지금 성적도 좋고 유지현 위원은 그 2위로 강효정 선수를 뽑았습니다. 강효정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중고 신인이 되겠는데 유지현 위원이 팀에 있을 때 그렇죠. 뽑은 선수 21년도 1차 지명 충암고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감독으로 있을 때 뽑은 선수는 아니에요. 감독일 때는 아니고. 2021년 신인이긴 하지만 제가 2021년 감독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2020년도에 지명을 할 때의 강효정 선수를 뽑은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수석 코치 당시에 강효정이 픽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요. 네. 근데 제가 잘못 이해하시면 충암고 또 뭐 이건 아닙니다.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다고요, 그냥. 제가 이제 2년간 이제 같은 팀에 있을 때 네. 지켜본 바로는 강효정의 가장 장점은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다. 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젊은 선수들은 불리한 카운트에서 보통 야구 속구로 가서 편하게 직구로 이제 스트라이크를 잡는데 강효정의 장점은 변화구로 본인이 불리할 때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잡고 그다음에 결정구로 커브나 직구를 던질 수 있다. 이런 분의 장점인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2년 동안 좀 피처스에서 좀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일단 변화구는 제구가 잡히는데 속구의 제구력이 잡히지 않았어요. 의외로 속구 빠른 공 제구가 안 돼 있었군요. 그래서 피처스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숙제였었고요. 제가 지난해였어요. 지난해 2군에서 너무 0점이 안 잡힌다. 뭐 2군 보고서에 너무 0점이 안 잡힌다는 어떤 보고서가 올라와서 그러면 제가 좀 미션을 줬죠. 그러면 일단 게임에 올라가서 승패랑 상관없이 결과 상관없이 무조건 직구만 던지게 해봐라. 그래야지 본인이 손끝의 어떤 감각을 느끼면서 좀 느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미션도 준 적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녁마다 투수 코치들이 정말 붙잡아 놓고 매일매일 섀도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를 봐서 지금 좋은 결과들을 지금 현재까지는 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강효정 선수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강효정 선수 본인도 노력을 했겠습니다. 주위의 도움이나 어떤 이런 것도 굉장히 그렇죠. 컸다고 볼 수가 1차 지명 선수였기 때문에 뭐 구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첫 번째 유망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했죠. 알겠습니다. 21년도 1차 지명 충암고를 나온 강효정 선수의 얘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목받는 신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저희가 이제 3명의 선수를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뽑아주셨고 뽑아주신 3명의 선수 말고 지금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혹시 좀 눈에 띄는 선수 또 있으면 한 선수씩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박명근 선수 좀 박명근 이야기를 선수. 꼭 하고 싶은데요. 이 선수가 신장이 173에서 174 정도라고 이제 스카우팅 아닐 리포트에 거예요. 나왔는데. 그래요? 제가 또 이건데 신인들이 지난해 이제 지명을 받고 네. 이제 감독실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아, 뭐지? 얘는 저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감독님 키가 어떻게? 제가 74인데요. 네. 저보다 작았습니다. 74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신발 신고 74. 아니요, 근데 맞아요. 또 이런 기회에 제가 한번 뭐 네. 잡을 거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신발을 신고 쟁키다, 신발을 뭐 벗고 쟁키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농구 선수는 신발을 쟁키와 신발을 벗고 재는 키를 따로 잽니다. 농구 선수는 네. 키가 중요하니까 거기 야구 어쨌든. 선수는 신발을 신고 키를 재는 일이 없어요. 없죠. 그럴 일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공식적으로 키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너 키 몇이니? 저 몇입니다. 아, 그러면 그게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프로필이에요, 그냥. 네, 제가 그렇게 이게 보시면 돼요. 있으냐면 네. 제가 프로필은 76이 돼 있거든요. 2cm를? 네, 그러니까 막 박명훈 선수도 저보다 작았으니까요. 74는 아닐 거다라는 예상만 해봅니다. 72?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작은 거인처럼 네. 정말 이 씩씩한 모습, 특히 일요일 날 경기예요. 그 두산 베어스의 강타선에 영 감독이 붙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석환, 김재환, 양의지 라인에 붙이는 걸 보고 저 깜짝 놀랐는데 물론 WHIP는 뭐 2명 정도 출루시켰기 때문에 좀 그래도 제가 봐서는 씩씩하게 던지는 모습, 들어오자마자 초구를 강력한 포심 던지는 모습, 그리고 무실점으로 또 맞고 내려갔거든요. 저는 이 선수가 심장이 굉장히 크다. 정말 신장은 작지만. 심장이 큰 선수라는 걸 느꼈고요. 제가 이제 스카우트한테 물어봤더니 여름이 관건이다. 아, 그렇죠. 그 체력적인 면이 분명히 올 수 있는 선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수고 뭐 슬라이스 스텝 뭐 여러 가지 장점이 굉장히 다양한 선수고 또 저희 기자들이 이 조명하기에 스토리텔링도 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좀 한번 지켜보고 기사를 좀 써볼 생각입니다. 네네. 박용택 의원은 누구 추천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두산의 김동주 선수도 김동주? 좀 계속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다. 네, 좀 그런 투수예요. 김동주 선수. 네네네. 유전이 저는 제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작은 사람한테 그냥 관심이 많아요. 제가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문현빈, 하나의 문현빈이 문현빈 조금 좋죠. 좀 재밌는 선수 같아요. 재밌는 선수가.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재능을 갖고 있는데 저는 숙제는 이거 같아요. 포지션을 어떻게 줄 것이니. 하나이글스에서 수베르 감독이 과연 문현빈에 가장 맞는 옷이 어떤 거냐를 맞춰줘서 게임이 기용한다면 굉장히 그 재능이 크게 발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인 선수들에 대한 올 시즌 신인 선수들에 대한 아주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은 언제 올라오나요? 지난해 우선 문동주를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하나 이글스잖아요. 아, 그렇다.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도 사실 지금 퓨처스에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성공하는 경험들, 예,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주고 싶어하는 어떤 하나 이글스의 지금 뭐 플랜이다. 네, 플랜인 것 같아요. 참고로 손혁 단장이 투수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원호 감독이 하나에서 좀 퓨처스를 좀 꽤 좀 오랜 시간을 좀 감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착이 되면서 지금 하나에서 퓨처스 성적이 굉장히 좋았죠. 맞아요, 맞아요. 지난해에도 우승을 했고요. 맞아요. 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팀 시스템, 어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좀 나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메이저리그도 가끔 그걸 뭐 굳이 번역하면 병아리론 또는 뭐 날달걀 이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애지중 뭐 이렇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애지중지하고 2군에서 완성도를 정말 높여서 올라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호랑이처럼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정말 1군에서 부딪혀서 뭐 대량 실점을 해도 놔두면서 키우는 게 맞느냐라는 게 부딪히고 있는 거는 미국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스카우트팀에 한 3분 일요일 날 돌렸거든요. 세 분 다 거가 굉장히 넓으시네요. 네. 세 분 다 지금 한화가 잘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2군에서 봤더니 아직도 변하고 완성도는 숙련시킬 부분이 있고 조금 교정시킬 부분이 있다라고 세 분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하나 팬들, 야구 팬들이 김서현 선수 왜 안 보이지 그러는데 문동주를 참았던 한화이기 때문에 네. 또 문동주를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올린 한화이기 때문에 김서현에게도 역시 그런 시간이라고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클 수밖에 기대했죠. 없죠. 예, 기대하고 근데 아까 이제 유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1994년에 이광환 감독이 5명을 올렸다고요? 시대가 좀 많이 달라요. 30년 전 얘기예요. 아니 근데 사실 그런 이론이라면은 김서현도 한 번쯤은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그냥 저는 기자들 뭐 글 쓰는 입장에서는 좀 들긴 합니다. 사실. 문동주를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잘 숙성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O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친 타자도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투수도 첫 안타, 첫 승이 있었습니다. 신인 선수의 데뷔와 성장을 지켜보는 것, 팬들이 야구를 지켜보는 어떤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올 시즌 정말 KBO 리그의 판도를 바꿀 만한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야구의 참견도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